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환 PD 한PD입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 건 이상 쌓였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보다 한 10,000건 정도가 더 쌓였죠. 그래서 완연하게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여러분, 요즘 집 사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뭐랄까요? 그냥 파리 한 마리 없다. 부동산에. 그래서 부동산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폐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전에 부동산 자격증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 다음으로 시험을 많이 보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는데,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을 차려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분들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오래 한 사람이 물건을 많이 들고 있고 손님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터줏대감들이 있는 거야. 터줏대감. 그 터줏대감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다 폐업을 하고 있고, 잠깐 이제 공인중개사 얘기를 하면 이제 거의 국민 자격증이니까 잘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을 차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균적으로 월 300 가져가는 사람도 없을걸요? 월 300. 제가 보기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월 300 못 가져가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0도 못 가져갈 것 같아.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고, 되는 사람만 조금 되고 그래요.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요. 부동산이라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그죠?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뭐랄까요, 이 사람이 조금 모자란 편이잖아요. 이 고용시장에서 사람이 모자라요. 정말 모자라요. 심지어는 나이 한 60 정도 먹으면 경비원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건물 청소하시는 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식당에 있는 서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조금 기술을 배워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 후에 기술을 배워서 어디 가면 300원 쉽게 버는데, 자격증 하나 땄다고 고상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인중개사 한다고 하면 그냥 돈만 날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인기가 없는 거야.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돼가지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이게 깔려 있잖아요,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다양하게 돈 벌 준비를 하고, 은퇴 전에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부동산이었어. 자,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부동산하면 망한다. 그 정도로 거래가 죽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로감이잖아요. 높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 그죠? 자,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그죠? DSR 기준으로 한 50%, 60%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값은 집은 비싸게 사놓고 다 벌어가지고 대출 이자만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삼겹살을 못 사 먹는 거지. 그죠? 나가서 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지. 그죠? 그렇다고 지금 물가가 폭등했는데 수출이 잘 될 리도 없고, 그죠? 그죠? 물가가 폭등했으니까 소비도 또 줄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 그대로 가격을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야에서 가격을 올렸지만, 올리면 뭐냐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데. 그죠? 도로 내려가잖아, 도로. 그죠? 자, 경기도 안 좋고, 그죠? 대출도 많이 받고,
그 피로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 나타나고 있다. 일단 나타나는 징후는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여러분 진짜 거래가 안 돼요. 요즘 이사업체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앉아 사는 거야. 눌러앉아. 그리고 경제가 좋아야 뭐 이동을 할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장사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사는 게 낫겠다. 자, 이제 그런 경우수가 다 사라졌다. 자,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 가겠냐. 자, 여러분, 이 상태로 한 3년 가잖아요, 최소.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뭐, 공인중개사도 죽고, 이삿짐 센터도 죽고, 삼겹살 파는 가게도 죽고. 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막 벌리시면 안 돼. 사업도 벌리시면 안 되고, 자영업도 마구 벌리시면 안 돼. 지금은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디레버리징을 해라. 벌어서 아껴가지고, 대출을 갚는데 주력하셔야 돼. 예? 지금은 극심한 경기 침체야. 극심한 경기 침체. 뭐 미국은 골드락스라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거야 지들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풀었다 줬다 맘대로 하니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말 그대로 고정금리라고 하면 걔들은 5년 전에 한 고정금리가 30년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1%의 대출을 받았으면 옛날에 이제 뭐 3년 전에 그러면 그거 30년 만기 1%야. 그죠? 집 살만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모기지가 7%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정금리가 5년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5년 뒤에, 3년 뒤에는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자, 고정금리가 바뀌어주는 해가 내년부터다. 21년도에 많이 샀잖아. 22년, 23년, 24년, 3년 차 오잖아. 그럼 24년, 25년에도 또 금리가 바뀌겠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물이 쏟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올해 초에만 해도 매물 건수가 5만 건이었어. 올해 초도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거래가 안 될 때. 지난 8월에 7만 건을 넘어서 8만 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분양시장이 좋다고 착시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시장은 막 공포 마케팅으로 다 팔아먹은 거잖아. 뭐 분양가 지금이 제일 싸요. 인플레이션이 폭등해요. 신문에서 계속 떠들면서 거기만 시장이 좋았고 구축 시장은 거래가 안 된 거야. 지금은 분양시장으로 버틴 거야. 한 달 사이에 1만 건. 자, 이제 여러분들 서울의 아파트의 매물의 적체를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딴 거 보실 거 없어. 지금 뭐 전문가들 떠드는 소리 맞지도 않고 그것만 보시면 돼. 그리고 거래량이 안 되면 계속 쌓이겠죠. 자, 이게 2008년도에서 뭐 2010년도에 이랬거든요. 이제 장기 침체의 초기 국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 4월에서 9월간 월 3,000건을 윗돌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400건 반토막. 여러분 다른 지역 볼 거 없어. 서울 수도권만 보면 되는 거야. 서울 수도권. 지방은 지금 볼 필요도 없어. 지방은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서울 메가시티 만든다고 하니까 더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자, 일단은 잘 나가던 분양시장도 이 빨간불이 들어왔어. 자, 물론 이제 뭐 2순위 줍줍해서 다 소화는 되겠지만 이게 이러한 그 소위 뭐 소문난 지역에서 2순위까지 가고 그런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 없다는 얘기야. 프리미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플하게 생각해서 한 8사 기준으로 13억에 샀는데 한 7억 정도를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금리를 한 5%, 6% 내라고 하면 그거 수천만 원이라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거 입주할 때 쉽지 않다고. 그리고 13억이라는 얘기는 취득세가 몇 프로냐고. 그죠? 취득세가 몇 프로냐고. 취득세에 그다음에 중도금 금리만 내도 1억이 넘어. 1억이 넘는다니까?
내가 1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넘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2순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줍줍 나오고 그 다음에 무순위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다. 자, 근데 지금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집값이 또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올 초에도 그랬잖아요. 막 떨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예? 둔촌주공 가가지고 설레발 쳐가지고 둔촌주공 살려줘가지고 시장을 띄웠잖아요. 특례보험자리는 놓고. 근데 지금 여당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고. 그죠? 또 그러고 있잖아. 집값이 떨어질 타임에 경기도 수도권을 서울 편입시킨다고 막 집값을 뭐라 그럴까요? 집 가진 사람들을 다 설레게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연의 일치냐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 이렇게 분양가가 6개월 사이에 2억 원 이상 뛰었다. 이제 피로감이 오죠. 그죠? 피로감이 오죠.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부터면 이제 고분양가에 나오는 데는 그냥 사시면 돼. 예. 그냥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청약해서 사시면 돼. 사란 얘기가 아니라 뭐 그냥 줍줍을 그냥 무슨 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배짱 분양가로 분양했던 데가 다 무슨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상도동에 이 클라베뉴, 그죠? 전용 이건 뭐 14억이네 분양가가. 그럼 이건 15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서울의 중산층이 15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 가능한 사람은 저기 마포에서 내 집을 팔아가지고 상도동으로 오면 돼. 근데 마포에서 팔아가지고 상도동으로 오겠냐고. 안 오죠. 그죠? 구로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자. 그럼 상수동으로 올 수 있어. 근데 구로의 집도 안 팔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구로구 허반 서밋 개봉, 여기는 뭐 미계약자 속출로 무슨 청약으로 오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메가시티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이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강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뭐 당연히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김포의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아주 뭐랄까요, 정확히 팩트를 찌르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참 나쁜 정치다. 그러니까 정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한마디로 표밭을 긁으려고 이거 완전히 사기극을 벌이는 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 참 재밌는 게 보세요. 김동연 지사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어딨냐 이거야. 저도 참 이거 보고 놀랐는데, 저도 이제 뭐 그저께 볼 때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김포의 모양이야. 뭐 마침 뭐라고 해요? 소나무 같기도 하고 그 뭐야 돌망치 같기도 하고, 그죠? 일단 휴전선에 잡혔다는 건 둘째 문제 치고, 뭐 그렇다 치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서울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게, 아니 서울에 연결을 시키더라도 이런 모습의 서울이 어디 있냐 이거야. 차라리 보세요. 이건 재밌네. 고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은평구잖아요. 고향을 연결시키면 말이 돼. 그죠? 고향이 주장하면 말이 된다니까? 그죠? 은평구하고 고향하고 연결이, 서울하고 연결이 됐잖아. 이거는 완전히 뭐 이상하잖아. 김포는 보시다시피. 자, 또 어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구리를 볼까요? 자, 구리도 연결시키면 연결성은 있잖아. 구리도 뭐 시켜달라고 하면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봐서는 뭐 흠은 없어요. 그죠? 하나만 한번 볼까요? 하도 이제 얘기가 된대. 자, 하남도 강동구 옆이네. 그죠?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포함되면 하남도 포함해야 되고 뭐 구리도 포함해야 되고 광명도 포함해야 되고 그죠? 고향도 포함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걸 다 포함하면 서울이 이게 서울입니까? 이게 서울이야? 뭐 경기도를 다 잡아먹으면 이게 서울입니까 이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거다. 이거 세계적인 조롱거리죠. 그리고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민 사기구로 보는 거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무슨 여당을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 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뭐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분당인가 그쪽에서 그 선거할 때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할 때도 무슨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만든다고 했는데 뭐 그거 요즘 관심이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게 관심이 없는 게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야. 실현 가능성이. 뭐 실제로 그렇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뭐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부 체납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쾌적성이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분당이라는 신도시에 10만 명이 살게끔 그 도시가 계획되어 있고 그 땅속에 깔려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인프라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5만 명을 살 도시로 만든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당이라는 도시는 쾌적성이 그 도시의 매력인데 그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시들시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뭐 리모델링 자체는 관심도 없고, 그죠? 자, 그렇다. 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 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서울의 그 경기도 지역들의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그 지역에 땅값이 올라간다. 땅값이 5배, 10배 올라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분양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 못 받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대안으로 생각했는데 수도권에서도 분양을 못 받는다. 맨날 전세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이 70% 이상을 반대하는 거야. 서울에 편입하는 걸. 왜냐면 그 젊은 아이들이 서울에 살면서 엄청나게 그 집 문제, 주거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거든. 근데 또 서울을 넓힌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히스테리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트라우마를 갖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대한민국의 어제도 말했듯이 이 선진국 대열로 이루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힘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민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또는 서울 근교에서 공장을 못 짓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많은 어떤 일정의 기업을 성장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그 땅값이 싸서 그쪽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의 수도권 근처에 뭐 하남구리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김포 부천 그런 데 땅값이 올라간다 보면 우리 기업 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못 짓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공장을 못 짓는 거야. 공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세종에서도 나타났어요. 세종의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도 못 져. 공장도 못 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야. 자, 김동연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전문 관료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틀이 잡혀 있어. 스탠다드하고
뭐 정치인처럼 뭐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는 않단 말이야. 자, 일관되게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추진했잖아요. 여든 야든. 그죠? 너무 수도권 집중화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갑자기 바꿔버린 거야. 완전히 유턴을 해버린 거야.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아젠다인데, 자,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그 반대로 역주행을 한다는 거야. 황당한 거죠. 김동연 지사는 좀 그래도 이게 말을 좀 걸러서는 사람인데, 예? 매너가 그 뭐랄까요, 말을 차분하게 걸러서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얘기가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아, 이렇게 센 말을 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기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그러니까 막 급속 막 뭔가 이게 막 전략적으로 막 추진을 하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요즘 뭐 지방자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별로 뭐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건 없어. 그죠? 뭐 지방을 교육특구로 만든다는데 무슨 지방이 교육특구가 어떻게 되냐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날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를 주창했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서울 편입을 한다고 하면 지방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까봐 이렇게 계획을 짰나 보지. 그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건 코미디라 이거야. 너무 수준 떨어진다. 지방 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는가?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김포시를 제외한 구리, 하남, 광명, 서울 인접 지자체를 추가 편입 검토에 대해서는 김포를 서울시 편입했다는 자체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역에 의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로 패를 넣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못된 정치다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그야말로 서울을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을 저렇게 크게 하면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아, 서울에 이제 더 살 데도 있네. 그죠? 살 데가 있어. 그러면 서울이 커지면서 또 이게 수도권이 커진 거잖아요. 자, 서울이 더 일극체제에서 커진다는 얘기는 수도권이 더 커진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도 막 그 소멸하고 있는데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빨리 소멸한다라는 거야. 사실 지금 지방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사실 청주 같은 데도 불만이 많아요. 청주 같은 데는 타격을 보는 거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없는 거야. 근데 청주 같은 데는 이 지자체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여당이 이제 충청북도 지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엄청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청주 같은 데예요. 사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갑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